네,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임상현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끝과 동시에 다시 시작입니다. 다음 주 4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4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선생님, 학생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4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실시됐던 3월 모의고사의 어떤 부족했던 부분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보완하는 어떤 시험으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한 달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완이 이루어졌을까는 이제 좀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 이제 단기 목표를 세운 학생이라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중기나 좀 장기 목표라면 이제 6월, 9월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4월 모의고사를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수능까지 한 6번 정도의 모의고사가 남아있지만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늘 실전을 임하는 것처럼 해야 그래 이제 진로 방향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최저를 맞추는 데 활용하면 또 좋지 않습니까? 특히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필요한 점들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지원 전략의 패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논술 전형에서 실패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인데,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성적을 올리면 꼭 맞출 거다, 이런 그 접근을 단순히 하기 때문에 논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그 성적이라든가 또 학습 패턴, 그리고 현재 수능 난이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최적의 조합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수능 최저 기준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창희 선생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최저 기준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특징이 아직 대비됩니다.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최저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그 최장의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이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또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최장의 기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든가 연세대학 학교생활 우수자, 고려대학교 융합인재전형, 이런 서강대 자기 추천 전형은 또 최장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기 다른 점들을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마련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번역사, 통역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번역, 통역, 외국어, 일치월장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학부 영어영문학과 진학 희망하는 고3입니다. 네, 우리 학생 미리 보니까 번역사나 통역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네.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때부터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해져서 그랬군요. 번역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어에 흥미는 이제 초등학교 때 느꼈는데 고2가 돼서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통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길 바라고요. 김영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미래의 번역사나 통역가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이 일취월장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네, 이제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일단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수시 70 그리고 정시 30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수시 경쟁력을 정시보다 크게 본 이유는 이제 우선적으로 모의고사 성적 추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작년 11월하고 올 3월 성적을 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00분위 차이는 조금 있는데 한국사를 제외하면 4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약 2.5등급 정도가 됩니다. 희망대학에 정시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 논술 전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시까지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여러 번 있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성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을 살펴보니까 모의고사 등급보다는 좀 다소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오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학년 때 3등급 대 후반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 대 초반으로 약 1.5등급 정도가 상승을 해서 정말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3학년 때 1.5등급 정도를 받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그런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 논술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것이 그게 가장 좀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외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논술 전형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교과 분석 때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부를 제가 좀 보니까 비교과 교과 성적 제외하면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좀 취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희망대학에 도전을 한다면 일단 내신 성적이나 또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제시문 파악하고 또 질문의 의도에 맞게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가운데 또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만 갖고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으니까 나는 되겠지, 또 학원 다니면서 몇 번 쓰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논술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참고로 종합 전형을 꼭 생각을 한다면 이 논술 전형을 또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는 거는 실제 수시 전형을 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능 준비하는 것에 대한 리듬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는 좀 확실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순위로는 이제 정시 전형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점수가 당락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학생 같은 경우 평균 2.5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학생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이 다른 학생들도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골고루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갖출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시면 정시 전형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전형하면 막연하게 좀 네. 논술 전형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출제 경향이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출제가 되니까 네네. 우리 학생처럼 교과 성적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친구라면 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은 이제 국어가 4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그리고 영어가 1등급, 한국사가 6등급, 생활과 윤리가 1등급, 그다음에 사회문화 3등급으로 한국사를 제외하면 평균 2.5등급입니다. 작년 11월하고 올 3월을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와 수학은 각각 1등급씩 하락을 했고 영어는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자, 지금 3월 모의고사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아까 김명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술 전형을 이제 1순위로 추천해 주셨고요. 또 2순위로 정시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전형 모두가 이제 수능 점수, 수능 공부를 이제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그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4개 영역의 단순 등급 평균이 2등급대 중반입니다. 이제 희망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제 국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이번 3월 모의고사 국어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제가 원래 국어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예. 그게 긴장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예. 이번 시험에서 좀 히터 옆자리에 앉았는데 더워서 집중을 못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때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화법과 작문 같은 영역은 다 맞았습니다. 근데 문법하고 문학이 상당히 지금 점수를 많이 잃었는데 문법 같은 경우 이제 절반 정도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3인데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찌됐든 단기간에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고3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EBS 같은 그런 연계 교재라든가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그런 작품, 문제에 나오는 작품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여름방학 활용해서 출제됐던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좀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인데요. 수학이 좀 2, 3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문과 학생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의 성적 역시 세부적으로 보니까 계산이나 이해 문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과 문제 해결 영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계속 받을 때마다 부족한 영역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국사가 이제 6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사를 아무리 못해도 이제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4등급 이내에는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이제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게끔 정리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이제 모의고사 전략을 살펴주셨는데 우리 학생 의외의 귀여움이 있어요. 수능 때도 혹시 히터 옆에 앉을 수 있으니까 꼭 얇은 옷 여러 겹으로 입고 가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우리 친구 가장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교과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이제 국어가 저 점수 잘 보는 순서대로 국어가 2등급이고요. 영어가 2.5등급, 그리고 사회가 2.96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3.75등급 해서 평균이 2.8등급입니다. 이제 1학년 때 성적만 놓고 보면 평균 등급이 3.7등급 정도가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는 2.1등급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1.5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1.5등급 더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성적은 2.5등급 이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인데 수학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이제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입시라는 거는 항상 차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선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볼까요? 예, 학기별 추이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이었다가 1학년 때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등락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또 4등급에서 5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와서는 이제 3등급을 계속 받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처음에 5등급이었는데 2학년에 올라와서 1학기 때 1등급, 2학기 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 추이가 지금 1학년 때 이 부분만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남은 기간이 또 있고 한 학기가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자율활동, 봉사활동이고요. 비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학생의 어떤 그 희망 사항과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좀 비교과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좀 다소 냉정할 수가 있지만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학생부를 좀 보니까 자율활동하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학교 공통활동 위주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 봉사활동만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개인 봉사활동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또 진로 활동,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아쉽지만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이 1학년 때 없는 것 같더라고요. 2학년 때도 좀 몇 개밖에 없고 3학년 때 만약에 종합전형을 쓴다 그러면 교과 우수상 정도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영문과 진학을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영어 관련 상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도서부 활동을 했는데 특별한 점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1학년 때만 했기 때문에 좀 일회성의 느낌이 좀 있고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련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은 제가 그 1학년 때 독서 활동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2학년 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종합전형 쓸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고3 때라도 전공에 관련된 그 도서는 몇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형에 걸쳐서 좀 보완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다소 없다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성적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비교과가 참 많이 아쉽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들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 가장 주목해볼 만한 학과 찾아볼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은 서울시립대를 꼭 가야 하나 봐요. 그죠? 1, 2, 3지망이 다 서울시립대네요. 살펴주시죠. 이제 화면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희망 대학을 전부 서울시립대만 썼습니다. 이제 학과만 조금씩 다른데요. 그 제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살펴보니까 지금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이 약간씩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세 개의 학교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한테는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중에 영어 영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전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게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영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래 희망이 또 번역사나 통역가입니다.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그쪽 관련된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좀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학과로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택해 주시긴 했는데 예. 우리 학생 지금까지 준비 사항으로 봤을 때 이 대학 이 학과에 얼마만큼 적합한지가 또 궁금해요. 예, 이 부분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립대 영어 영문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교과 준비도는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향상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별점을 3개 정도 드려봤습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지금 1개고요. 수능 최저는 없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보완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준비 상황을 살펴봤더니 비교과를 중심으로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보완이 필요한 준비 상태를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영어 영문학과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 영어 영문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작년에 6명이었는데 4명이 늘어났고요. 경쟁률은 2015학년도에는 17.75대 1이었는데 그때는 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명 모집에 15.5대 1이었습니다. 이제 전형 방법을 보면요. 1단계 2배수 서류만 가지고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10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또 교사 추천서와 같은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별로 홈페이지에 보면은 학과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과목 역량 표현이 중요한데 학생이 영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시면 어느 정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영어 영문학과 인재상을 보면요. 영미문학이라든가 영미문화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또 영어 능력 기본으로 창의력, 사고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 부합을 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창의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이 창의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이렇게 창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과 성적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2단계 면접에서는 면접 성적이 100%이기 때문에 거의 면접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요, 지원자들의 평균 등급을 보면 되게 이제 인문계열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그 2.8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이라고 하는데 뭐 국문이라든가 영문이라든가 이런 학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 대략 이제 2.2등급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시립대를 도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와 그다음에 영어 성적의 향상도가 매우 컸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 이제 그 기재된 영어 관련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3학년 1학기 때 좀 할 수 있고 그다음 비교과에 대한 보완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데 그래도 이제 수시에 6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다른 추천 전형도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에 추천해 주실까요? 예, 추천 대학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학 이제 1순위는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서울시립대를 자꾸 희망을 하셨으니까 학생이, 근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성적이 향상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에 아무래도 이제 강점이 있으니까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23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명 정도 늘었고요. 경쟁률은 뭐 2015학년도나
2016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요. 거의 100대 1 정도에 가까운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게 논술입니다. 이제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 성적하고 학생부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물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을 보시면 논술을 120분 정도 보는데요. 이제 인문 계열 기준으로 두세 문항 정도 이제 원고지 형식에 쓰는 논술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교육과정을 이제 저희 준비해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준비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는 논술에선 사실은 영향력은 미비하지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학생부를 반영할 때 교과 성적 외에 그다음 출결과 봉사도 일정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이제 좀 중상위권 이상 대학교에서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능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되겠는데 한국사를 5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지금 6등급에 한국사 6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요. 이제 내신이 큰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2.58등급 정도가 인문대학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 추이가 지금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을 봐도 합격생들하고 가장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제 다만 좀 참고로 알아두실 게 다른 대학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처음의 경쟁률, 최초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 경쟁률 그 중에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는데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시자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면은 대부분 경쟁률이 10대 1 안팎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경쟁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희망 학교 이제 논술 가이드북이 대부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 기출문제 참고하셔가지고 논술 전형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 영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을 해주셨고요. 선생님이 여기 말고도 한국외대 영어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1년 스케줄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메일로 정리를 잘 해서 우리 학생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학생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예.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